지난 8월 한반도 전역에 불어닥친 9호 태풍 무이파. 강풍과 파도를 동반한 태풍은 보길도의 전복 양식장을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멀리 제주도가 보이는 망망대해에 위치한 중리마을. 가장 큰 원인은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앞을 갈아주는 섬이 없어요. 딱 막아주는, 태풍을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1차적으로 막아주는 태풍 섬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파도가 적게 들어오는데 저희 마을은 뻥 뚫려 있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약 143가구 중 87가구가 입은 총 피해액은 250억 원. 태풍은 8천여 칸의 가두리 양식장을 한순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성장기에 있던 전복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나마 살아남은 전복조차도 하나도 건질 게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태풍의 여파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눌 수 없던 몸을 추슬러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요. 하루도 못 쉬고 지금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까 가서 조금 하긴 했다고 봐야지. 얽히고 부서진 전복 양식장. 주민들은 피해 현장을 정비하며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기 이게 너무 높은데 막 험하고 그래가지고 막 엉덕도 많고 바위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치울 사람 없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끈질긴 노력. 주민들은 태풍이 남긴 깊은 상처를 희망으로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도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답답한 지원 정책에 주름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유흥자를 해주려면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줘야 복구가 빠를 건데 뭔 복구를 다 해놔야 뭐 유흥자를 주니 보상을 해주니 하면 뭔 돈으로 복구를 해놓고 받으라고 한번 사람 환장할 일이야말로. 그동안 중리마을은 태풍이 와도 큰 피해가 없던 외딴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은 단 2명뿐. 나머진 정부 지원과 보상을 기다리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결국 집집마다 없는 살림을 쪼개고 쪼개 부족한 복구비를 마련하고 함께 나누고 더하며 부족한 일손을 채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터전을 되찾자는 의지는 더 큰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자연의 재해라는 검은 악몽을 떨치고 모든 주민들이 새 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작업은 부서진 가두리 양식장을 죄다 걷어내고 바다 위에 새로운 양식장을 설치하는 일. 그물부터 밧줄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한 게 없다 보니 주민들은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물속에 뾰족한 모양의 나무 기둥을 단단히 박은 다음 시멘트로 만든 닻에 줄을 달아 바다 깊은 곳에 고정시키는데요. 이 기초 시설물들이 바로 양식장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지요. 이로써 가두리 시설물의 기초 작업이 마무리됐다면 이제는 긴 밧줄을 이용해서 양식장을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지난 여름 어마어마한 태풍의 위력에 맥없이 끊긴 전복 양식장. 주민들은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튼튼한 밧줄을 이용해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생명줄을 동여매듯 오늘도 바지런히 움직여 봅니다. 젊은 일꾼 조대현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요즘 그의 일과는 온통 복구 작업뿐이라네요. 또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이것이 무지하게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시작하니까 또 금전적으로 무지하게 힘듭니다. 참 많이 힘들. 그때 생각하면 또 아찔하고요. 또 그러지 않을까 그것도 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에 내려와 전복 농사를 시작한 지 이제 7년째.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간 태풍의 위력은 그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모두 폐허로 변한 그의 전복 가두리는 총 200여 칸. 내 자식인 양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전복에다 올가을 출하를 앞두고 있던 터라 더욱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그야말로 애지중지 전복을 키운 그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된 시간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 지난 일이고 새로운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해야죠. 그 기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겠죠. 요즘 이곳에선 태풍을 대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기존의 가두리 양식장이 길이 100m, 폭 12m의 대규모 시설이었다면 이제 그 크기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100m로 했을 때 이 태풍의 파도의 영향에 이렇게 많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또 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나눴을 때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태풍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 거죠. 태풍 무이파라는 한 차례 위기가 가져다준 삶의 지혜. 주민들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을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미래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편 요즘 박정동 씨 부부는 전복의 먹이를 준비하는 일로 한시도 눈꽃을 새 없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진 다시마, 11월부터 3월까진 미역을 먹고 자라는 전복. 요즘엔 요 미역 양식 작업이 한창이라네요. 이게 지금 이거를 이 실을요 기계에다가 감아요. 저기 보시면 기계가 있어요. 저기에다가 이거를 감아서 줄에다가 또 감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 태풍 오는 바람에 그 일이 이제 복구 일이 늦어지면서 이게 늦어졌죠. 일단 미역 종자, 즉 어린 미역을 밧줄에 돌돌 끼운 다음 바다에 한 줄씩 늘어뜨려 놓으면 미역은 플랑크톤을 흡수하며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물 맑은 청정 해역에서 바다의 영양을 가득 품고 자라는 질 좋은 미역과 건강한 미역을 먹고 자랄 우수한 품질의 전복까지 주민들은 바다가 내어주는 이 귀한 결실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어장을 좀 뭐랄까 좋게 전보다는 전에는 좀 솔직히 말하면 태풍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조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도 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만한 태풍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더 저희가 이렇게 규약을 줬거든요. 줄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면 두꺼운 줄을 써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사고에 대한 대비책. 지금 또 이렇게 정비를 해놨는데 또 그만 태풍이 하고 또 무너져 버리면 이제 다음에는 진짜 일어서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전복 농사가 인생의 전부이자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던 완도 중리마을 주민들.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 송두리째 빼앗겼던 지난 여름. 극심한 자연재해를 고스란히 품에 떠안은 마을 주민들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을을 살찌우고 집안 살림을 두둑하게 해주던 삶의 터전. 전복 양식장을 재정비하고 전복의 먹이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이곳에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복은 물론 전복을 따는 주민들의 흥겨운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전복 때문에 울었던 주민들은 다시 전복 때문에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